라디오 운동 주치.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오늘도 김효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오십견과 운동이네요. 네, 오늘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어깨 질환, 그중에서도 오십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십견이 우선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옛날에도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 어깨들이 많이 아팠나 봅니다. 그때는 진단을 정확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냥 어깨 아픈 거를 뭉뚱그려서 그냥 다 오십견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좀 어렵긴 하지만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든지 회전근개 질환, 예. 석회성 건염 이런 질환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의사들이 쓰는 오십견이란 용어는요. 관절막에 염증이 생겨서 이 관절막이 유착되었다는 유착성 관절낭염을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어깨가 얼어버리듯이 굳어버렸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동결건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 오십견은요, 어깨 통증의 한 3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한 질환인데요. 오늘은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면 좀 청취자분들께서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오십견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좋겠습니다. 예, 오십견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을까요? 네, 오십견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깨 관절에 긴 시간 동안 염증이 있으면서 이 관절이 쪼그라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 염증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보통 통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관절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팔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팔을 들어 올린다거나 네. 뒤로 뻗는다거나 이런 동작을 일상적으로는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가요. 네. 조금 더 굳으면 옷 입고 벗을 때 아프다고 내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제가 자세히 진찰을 해보면 힘줄 손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 힘줄 손상이 있는 특정 방향으로만 아프거든요. 예. 근데 오십견은 관절 자체가 쪼그라든 거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힘줄 손상 같은 경우에는 멀쩡한 팔로 도와주면 잘 움직이거든요. 예. 아프긴 좀 해도. 근데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멀쩡한 팔로 도와줘도 이게 방향으로 움직임이 잘 안 됩니다. 게다가 이제 엑스레이 정상이면 보통 이거를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네. 보통 밤에 염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밤에 많이 아프고요.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어깨 바깥쪽에서 네. 어깨랑 팔꿈치 중간 정도에 아픕니다. 그래서 이게 어깨 아픈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반신반의하면서 오는데 대부분은 또 오십견인 경우가 많죠. 네. 오십견의 진단법 방금 살펴봤고요. 오십견이 오면 근데 운동하기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다른 주사 치료법 말고도 운동을 통해서 어깨 관절 풀어주는 게 중요한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관절막에 심한 염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염증이 있는 조직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팔뼈가 딱 닿으면 상당히 아픕니다. 예.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게다가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관절막이 쪼그라들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팔 동작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굳은 것 자체로 또 염증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굳고 뭐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게다가 술이라도 한 잔 마시면 네. 불난 데다가 기름 붓는 거랑 비슷한 효과입니다, 술이. 그래요? 예, 그래서 술 마시면 보통 다음날 더 악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운동하라는 게 말은 쉽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아플 것 같네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겪어봐서 아는데요. 한 네. 2년 정도 오십견을 앓았거든요. 네, 어깨 관절 안에 그냥 불덩어리 하나 안고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진 아나운서는 이 경우에 이제 스트레칭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염증을 먼저 가라앉혀야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야, 이거 대단하신데요. 예, 맞습니다. 그냥 네. 느낌상 그랬던 건데. 네, 건강방송 오래 하시다 보니. 네네. 네. 그 염증이 생기고 나서 굳는 거기 때문에 염증을 먼저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소염제라는 염증약을 먹이면서 네, 염증을 깔아앉히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는데요. 저는 다행히 이제 약으로 염증이 좀 깔아앉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 2주 넘게 먹었는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많이 굳어 있는 상태라서 뭐 충격파 같은 거를 이제 받으면서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네. 스트레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염증이 약으로 조절이 잘 되면 좋은데요. 네. 대부분은 좀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염증 약을 어깨에다가 직접 주사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풀어준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염증을 풀어온 다음에도 이렇게 스스로 스트레칭이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물리치료사라든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리해서 풀려고 운동을 시도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염증을 가라앉히신 다음에 그렇죠. 다른 전문가분의 도움을 받아서 수동적 스트레칭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 50견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 그 어느 정도 통증이 있느냐 이 단계별로 좀 다른 것 같던데 어떤 운동들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통증이 워낙 심하면서 팔이 상당히 안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 팔이 어깨까지도 안 올라가면 그럴 때는 이제 진자 운동이란 걸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그 몸을 숙여가지고 멀쩡한 팔로는 테이블을 짚고요. 네. 그 다음에 아픈 팔로는 가벼운 아령을 들죠. 그런 다음에 슬슬 돌려주는 거죠. 진자처럼 이렇게 슬슬 왔다 갔다 돌려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 아령의 힘으로 운동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서클을 원을 크게 넓혀주는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조금 좋아지고 나면 여러 방향으로 굳은 방향으로 이제 펴주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뭐 막대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수건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이 멀쩡한 팔로 아픈 팔을 잡고 지그시 당겨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강도나 운동 횟수도 잘 조절해야 될 것 같네요. 네.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늘린 상태에서 조금 더 밀어주는 식으로 스트레칭을 하게 되는데요. 교과서적으로는 10초 정도 유지하고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요. 한 번 할 때 그냥 지긋하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스트레칭 할 때는 이전보다 조금 더 늘려주는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운동할 때 신경 쓰셔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지난 시간에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면 안 좋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반동을 줘서 하면 좋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다 맞추시는데요. 제가 잘 네. 기억하고 있죠? 네.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신 것 네. 같습니다. 네. 보통 아프고 하니까 빨리 늘리고 싶은 마음에 반동을 주고 그다음에 급격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굳어 있는 거는 안 늘어나고 옆에 멀쩡한 조직만 찢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염증이 또 생기고 그런 다음에 그게 다시 통증을 증가시키면서 더 굳어지게 만드는 효과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손상이 곧 노하다라는 말이 여기서도 해당이 되는 거죠. 절대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50견에 도움이 되는 그 운동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평소에 이제 50견이 없으면 더 좋잖아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법 마지막으로 짚어주세요. 네, 50견은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외상이 있다든가 뭐 깁스처럼 고정을 한다든가 수술을 한다든가 이렇게 많이 안 쓸 때 50견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어깨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요. 또한 그 초기 단계에서 통증이 약간 생겼을 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통증이 굳게 만들고 굳으면 안 쓰고 또 통증이 반복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초반에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0견이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 주치 오늘은요. 50견과 운동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효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2일 목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